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후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 미증시 주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월요일 날 우리 증시도 개장하면 단기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2011년 8월입니다. 당시 우리 지수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면 26%나 폭락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은 그런 식의 하락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조건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은 뭐 일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렇게 뭐 조정을 받고 갈 것 같고, 또 그러기 전에 제가 2주 초부터 이번 주에 들어오는 그 일목의 변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다우지수 이틀 조정하고 반발하고 우리도 견조하게 가고 가서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으로 가려나 했던 게 바로 요 직전까지의 저희 지향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두들겨 패버리네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 하향 조정의 이유, 그리고 그 영향력 이런 거 이미 뭐각 증권사 리서치 자료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소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1년 8월 폭락 오고 난 뒤의 흐름, 그 직전의 재밌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일목으로 또 한번 보도록.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말에 미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이 영상이 길어질 거예요. 보면 주말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관련 지표들 나오고요. 해가지고 미증시는 다우가 0.78% 오르고요. 이틀 쉬었었죠. 그리고 이틀 오르고요. 나스닥이 또 쉬었다가 0.5% 오르고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1% 빠지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거 주말 업종인데 에너지 업종 빼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헬스케어 유틸리티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주간 단위로는 전 업종 상승이고요. 그래서 요건 일간 등락이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뭐 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16%나 오르고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이건 주말이고, 그다음에 무디스가 이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 뉴욕 타임즈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그걸 보면 일단 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미국은 재정적자 지속이라고 하는 건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부과를 하고 이러는 것도 나름으로는 속사정은 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메꾼다고는 연방정부 부채가 30조 달러입니다. 그냥 현 지금 400원 갔다가 하지만 그 1000배만 해도 상경 6조가 부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이런 것들 했어도 서로 대립도 있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치적 제도적 정성도 시험을 받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안, 이게 세수 감소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죠. 당연한 이야기고. 이는 이제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를 높이려고 하는데 각국의 뭐 저항이 있죠. 네. 채권 시장 지금 앞으로 금리 잘 봐야 됩니다. 10년물이 지금 4.5%대로 올라와 있는데 금리 동향이 아주 중요하게 돼서
자본시장 투기 세력, 금리 급등 가능성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미국이 부채가 많죠? 앞으로도 계속, 예, 부채는 국채 발행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되죠? 빚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 지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니, 트럼프는 정책을 위한 노력, 그러면서 또 감세하고 관세는 타국가에 부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자꾸 넣고 있죠.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예, 시장에는 뭐 당연히 안 좋다. 통상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받고 뭐 금리하고 이런 관계, 뭐 정치하고 해도 길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예, 국가도 이제, 국채에 대한 이자율, 이자 금액 하면서 그 자체가 재정을 또 악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나 여서도 또 하게 자기 현금 자산으로만 있는 경우가, 주택 론도 있고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가 소비가 준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악순환의 고리를 타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있고요. 원인은 이제 이렇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에 이러기 전에 여러분, 미국은 비유를 하기를 우리 신용카드 한도 마이너스 한도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에서 수입이 는 빵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뭐 주거비, 음식료, 그다음에 뭐 자금이랄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통신비, 자동차 뭐 인다든 하는 게 있고요. 수입은 빤하잖아요. 급여 생활자면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계가 적자다. 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수준까지 낮춰놨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이 나가는데 월급은 2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50만 원 적자. 이거 어떡하죠? 빌려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도움을 받고, 아니면 뭐 형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카드 걸 아니면은 뭐 금융위한 대출을 내거나. 그런데 자, 카드 한도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늘 상한선을 이제 올려왔죠.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전년에도 종종 미국 그 정부 뭐 셧다운 우려,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늘리려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도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그 당시 뭔가 정책적인 대립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여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한쪽 당이 한도 정액을 합의를 안 해주는 거죠. 예, 국회를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상적으로 한쪽이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은데요. 이야기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한도 정액 못하면 이제 부도난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극우 세력이 있어요. 티파티라고. 이쪽 공화당은 그 당시 대통령 오바마인데, 오바마가 워낙 싫어가지고요. 오바마 케어도 싫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공식 미국이 부도가 한번 나더라도 이건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국가의 미래 장래 이거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정치적 대립, 아니면 그 뭐 누가 여기서 헤게모니를 지는, 아무튼 1월에 겨우 그걸 통과하는 시켜였어요. 그래서 부도 위기는 면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이제 거의 빠지진 않습니다. 빠졌다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반등을 했어요. 했는데 그로부터 3일인가 5일인가 뒤에 뭐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신용평가기관, 우리가 이제 S&P 그러죠.
이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한 등급 딱 내립니다. 한 등급 내립니다. 그런데도 충격이 들어옵니다. 8월 8일 날 연년 우리는 코스피 전날보다 3.8% 떨어지고요. 중국, 그다음에 대만, 홍콩 할 거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쭉쭉 빠져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요. 우선 지금 미증시 마감 이후 시간의 시세를 보면 엔비디아 2.44%, 구글 1.6 그리고 좀 많이 빠진 게 AMD 2.4 빠지고요. 테슬라 2.8% 빠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8% 빠지고요. 이런 판입니다. 시간에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과열이 이게 쌓여 가지고 부담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해봤죠. 고철지표도 과열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JNN에서 발표하는 이제 공포와 탐욕 이게 4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지난번에 관세 우리로 폭락했을 때 수는 내보기 힘든 수치 4까지 내려갔다가 17, 18 뭐 이런 데에서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지금 며칠 전에 66 그러다가 지금 이 70, 11까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오면 반드시 상투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상투권 그럽니다. 과열이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미국은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그림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이거부터 보이더라면 이게 묘한 게 이걸 몇 번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 작년 7월 상태에서부터 작년 12월 저점까지가 23주를 빠졌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거기서부터 이번 주 지난주로 할게요. 이제 일요일이니까 까지가 딱 23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목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좌우가 시간상 대등 수치예요. 시간상 이 좌우가 같잖아요. 그죠? 대칭을 이루죠. 대등 수치입니다. 지난번 여기가 폭락의 바닥 4월 7일이 76 일목 기부 수치인데 대체 상투로부터 2020년 3월 팬데믹 바닥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133주 대등 수치였잖아요. 거기서 올렸는데 이 23 대등 수치가 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는 13주 기본 수치고 구름 상단 걸리고요. 그 일봉도 200일선 돌파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 왼쪽 일수가 101일이었거든요. 이번 고점이 100일입니다. 그리고 33일 플러스 1일 갔다가 살짝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자부 대등 수치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오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VIP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문자로 올라오는 쪽좀 물량을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뭐 종목이야 매일 올라가는 게 나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짧게 단타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지난 주말까지 시장이 그렇게 보면 뭐 크게 하락은 없죠. 그래서 번 방송할 때도 이게요. 미국 가격보다 시간 조정으로 가려나 그랬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33 기본수치 하루 더 가죠. 뭐 여기 추세 장선들도 걸리고 그 앞날 별별 다 걸렸는데 추세에서 하루 더 갔습니다. 하루 더 갔다가 지금 주춤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견조하죠. 굉장히 견조합니다. 월선도 안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월요일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좀 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회원용 마감 시황을 잠깐 한번 환경와우에도 제 글이 나갑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큰 이벤트나 뉴스는 적은 편이다고 했는데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주봉호는 작년 7월 고점에서부터 12월 바닥까지 23주, 그로부터 23주가 이번 주라 일목 대등 수치를 까고 채운 상태. 따라서 다음 주에 어떤 이유에서건 추가 조정이 나오면 단기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오일선 이평선 지지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면 종목별로 이제 짧게 대응하자. 그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죠. 예. 자, 이건 지금 현재 직면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S&P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씀 안 드리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 욕 들어먹죠. 제가 뭐 ARS 가지고 여러분한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돈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2011년 8월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2011일에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어찌 보면 일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여러분 요렇게 꺼보면 32일이고 이게 33일이에요. 이건 지금 35일이고요. 여기서 요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단히 흥미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 한국경제TV를 2002년부터 이제 이렇게 자주 나갔습니다. 중간에 몇 달 쉴 때는 있어도 한 2015년경까지 꾸준히 한국경제TV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이때 요 한 5주 연속 빨간 넥타이를 매면서 제가 무슨 홍준표 씨도 빨간 넥타이를 매면서 직접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그랬으면 해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목이 이게 타격감이라 그러죠. 누군가에게 농담도 하고 혹은 놀렸을 때 반응이 센 사람을 타격감이 좋다 그럽니다. 예능은 리액션이 생명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 뭐 선물을 하거나 혹은 농담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마우스를 바꿔야 되는데 참. 그걸 한번 꺼볼게요. 에헤. 스트레스 주네. 정확한 지금 위치를 찍어야 되는데 밑에 숫자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676일을 끌고 놨는데 사실 이게 쌍바닥이거든요. 2008년에 자, 미국 리먼 부도로 여기 9월달에 부도나고 10월달에 쏟아져 내릴 때 한 달간 약 600포인트 빠지는 이 바닥이 10월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저점을 주고 가고요. 미국은 그 익년 3월에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27일부터 600 버리겠습니다. 마우스가 잘못돼서 그래. 이게 뭐 한 20일 정도 차이를 두고 눌림목을 주고 지금 여러분 2010년 정말 희한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676일 줄 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제 지나고 33일부터 급락이 오는데 고점길이 한 17일 정도 되지. 네? 이렇게 16, 17 해가지고 약간 이제 기본 수치, 대성 수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건 5주 가까이 빨간 넥타이 매냐 하면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로 폭락이 왔을 때 10월 바닥으로부터 670 변화일은 7월 한 5일 6일경에 옵니다. 그건 여기서 딱 하락이 오면서 겁을 냈는데 또 올리더라고요. 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바닥으로부터 676 변화일이 언제냐 하면은 2001년 8월 2일이에요. 네?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보면은 최근에 올라가던 21선과 기준선을 깨버립니다. 이날에 보시면 17 기본수지 다음 날이고요. 33 변화일이잖아요. 뚝 떨어지죠. 그러고 미국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장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미 이때 일목을 잘 이용하면 큰 수익을 냅니다. 리스크. 이때 이미 이제 저가 3% 빠지고요. 이날 24% 빠지고요. 이날 저가 기준으로 4.8% 빠지고요. 이제 8월 5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이미 조정 들어가고 있었어요. 신흥동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 날 장중에 7.4%까지 빠져. 종가가 3.8이고요. 이게 8월 8일이고요. 이게 8월 9일입니다. 이게 장중에 9.88% 하루에 이러면 9.8 거의 10% 빠져. 예? 시장이 2170, 2200에 있다가 1680까지 빠져버려요. 무시무시한 조정입니다. 이게 조정이 일반 예, 얘가 23% 빠지고 조금 반등했다가 하락의 약 절반 부근까지 가다가 다시 때려가지고 최종 바닥까지 벽까지 26% 빠집니다. 예, 이 무너지고부터 여기까지 따라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예? 여기서부터 폭락을 하는데 딱 9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8월 8일, 8월 9일 폭락하고 고가로부터 이제 23% 찍고 반등했다가 절반까지는 못 가고요. 부근 가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최종 바닥 만들 여기까지 돌려. 이게 2011년 8월입니다. 저고점 대비 조정의 폭이 2011년 최종 26.3%인데 이건 이제 최고가 대비 이건 이제 4월 고점 대비고 급락하던 자리로부터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 많이 한 거 보면 뭐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7%, 신흥강등 때 26%, 2018년에 24%, 코로나 팬데믹 때 36%, 2020년 고점에서 그렇고 더 고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 때 42% 빠지고 이건 이제 과거 사례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2011년 8월은 장기 상승의 상투 자리였어요. 아까 제가 676 변화일 그러죠. 그게 되돌림, 그죠? 우리가 모돌이라고 돼요. 여기 676 변화일 여기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분명히 제가 TV 나가서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4년하고도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때 보시면 PBR 밴드인데 1.1보다 더 훨씬 위에 있습니다. 단계 과열이죠. 1.1 밴드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의 사태가 돼가지고 원래 잡아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단기 상승의 끝이었고요. 그다음에 PBR로 보더라도 과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 자체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수출가 되고 2011년 8월 나서 11월 가면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 부도 위기 그러면서 또 쌩 난리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번 급락할 때 제가 PBR 밴드 보여드리고 0.8도 깨 동행 PBR이 있고 현행 PBR 이게 종종 이용합니다. 이렇게 막 나와도 결국은 이걸 회복 다 시켜버리거든. 다만 떨어질 때 이건 이제 2020년 팬데믹이 아닙니까? 네. 이번에 빠질 때도 하면 며칠 사이에 좀 더 확 내려갑니다. 하루에 뭐 100포인트도 300, 2200 막 그냥 떼고 내려가잖아요. 대신에 그러고 나면 곧 뒤집어요. 그래서 제가 겁 안 낸다는 거 당시에도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뭐 좀 PC만 좀 해놨다가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일목에 이 바로 133, 133 대등수에 76 기본수치가 딱 찍고 돌아가는데 지금 23 대등수치 와요. 그리고 지금 PBR 수준 0.9도 안 돼. 0.8 후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미국의 비앙코 리서치라고 하는 투자자문사인데 비앙코 가 오늘 마침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글이고 한 거는 바탕이고요. 이제 그걸 한글 번역해 보면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춘 것은 왜 무의미하냐. 2011년 8월에 이제 S&P가 나왔는데 이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 지옥이 터진 이유는 당시는 또 파생상품 계약, 대출 계약, 투자 지침이 요 AAA, 트리플 A 등급이 했다. 이는 적격 담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 발생 저기 그랬고요. 그다음 2023년에 피치 있는데 최근 시장 영향은 없었고요. 무디스가 이제 오늘 신용등급을 낮춰가지고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예행 연습 예고 진행이 돼 오던 차였다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신용등급 전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미 이 AA 플러스 평가를 받아놨고 피치가 낮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1년에는 이게 소유의 이야기였고 채권 시장하고 연관이 좀 되고 하청 시장하고 연관이 되고 결론은 월요일에 누구도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뀐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권에 와 있고 하니 단기 받아들일 수밖에. 아까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거 뭐 못한다고 하더군요. 생각 못하면 어때요? 그다음 이제 주시는 사이에 정건사 리서치 쪽에서도 이런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증권의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뭐 2023년 11월에는 고스피가 연속 동반 상승을 했었다. 이번 주도 주봉이 이번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S&P가 16% 오르고요. 반도체 29% 오르고요. 고스피 반도체 18%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세금리가 하락하느냐 여부 중요하고 이거 제가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아니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화면 정지해놓고 읽어보세요. 다 소개 못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가 우리는 코스닥 이틀 빠졌고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서 반발할 점인데 목요일날 미증시 올랐을 때도 우리는 어제 힘이 약했거든요.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의 하락이 1170 종목이고요. 코스피 거래소가 지수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락이 581 종목으로 많아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계속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물량을 기본적으로 좀 줄여놓고 가시라고 하는 의견이 결과적으로 맞았죠. 그다음에 주봉이 이건 제가 마감 시장이에요. 23주에 대등수치에 16년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676 변화를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2011년 8월 당시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 보시면 차트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캡처를 다 해놓고 있고 장중에 실시간 쏴 보냈던 거 상이 33일입니다. 보면은 파일 이름이 001 선물과 고스피 뭐 이런 거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은 한국경제TV에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방송하면서 화면에 띄워요.
예. 이때 보면 주봉도 이제 32주에 사실은 8월에 대등수치를 쳐놓고 이거 일봉. 예, 일봉 보세요. 당시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여기가 32일, 쌍봉으로부터 바닥 32일 17 때리고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직 신용도가 하향 조정 안 했을 때입니다. 8월 들으면서 이날이 677 변화일이고, 그죠? 33이고 17 다음인데 벌써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평선은 없는데 21이 되고요. 일부 기준선 깨버립니다. 그걸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대성수 발표를. 그래 당시 그림을 이제 이거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재밌는 게 이 8일이에요. 8일 날 지수가 여기 이날이 이제 8월 8일입니다. 8일 날 지수가 장중 7.4%까지 폭락을 했다가 3.8%까지 뒤집는 날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키움 정권에서 선물과 선물을 장중 라이브 방송하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고요. 이날 이제 아침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이 막 돌아가는 중에 막 자료들 만들어 갑니다. 이번 장 폭락할 때도 뭐 폭락 마지막 직전 장중 라이브 방송 열어가지고 실시간 같이 보자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과거 하락할 때 뭐 습성 같은 거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15분봉 선물에 17, 17요 기본 수치가 개장하고 두 번째 봉에 오죠. 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는 여러분 지금과 달리 현 선물이 정확히 3시에 장이 끝나고 9시에 딱 시작하기 때문에 분봉의 개수가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현 선물 다 이렇게 15, 30분 해가 이런 식으로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할 때 지금은 뭐 시간이 엉망이 돼버렸죠. 여기 마디가 오고요. 30분봉으로도 그러니까 10분봉으로는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오고요. 30분봉으로는 그 전날 저점으로부터 이제 시초가 저점. 이렇게 52, 26이 시간마디가 오죠. 제가 온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5분봉 시간하고 막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가다가 자 15분봉 26도 못 돌리고요. 33 옵니다. 그러면 30분봉으로 17 옵니다. 여기까지 폭락을 해요. 지금 일봉이 지금 뭐 7% 폭락을 해놓고 있죠. 그죠? 이거는 푸시고요. 선물 지수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 여기서 이 보시면 200틱에 이제 이게 폭락 계속 박살나다가 딱 뒤지기 시작합니다. 일목이 시간마다 와서.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뒤집기를 시도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30분봉 17이고 15분봉 거의 두 배인 33 일목 기본수치 보잖아요. 이제 26여기서 못 뒤집 보면 반등도 아주 짧아요. 아니라 그냥 흘러내리다가 200틱으로는 진순 돌파하고 구름에 걸렸다가 완전 돌파가 나옵니다. 앞에 양호 나옵니다. 장치를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 종목들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게 또 5분봉으로 보면 시간마다 이렇게 또 걸립니다. 요 개장하고요. 보다가 여기 눌림 저점 요 12시 요 지점에서 17 요 3 이렇게 옵니다. 쭉 눌림목 주고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할 때 선물 지수 같은 거 시간마다 가지고 종종 이렇게 보여드리죠. 한 번씩 보면 시간마다 잘 탈 때가 있죠. 이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이 30 아니 15분봉이 33, 30분봉이 17, 본봉이 33, 17을 와가지고 뒤집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쭉 해서 이 보세요. 17, 33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죠. 그 바쁜 나중에 200D 가지고 이 목표치 계산하고 아이고 참 별짓 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 목표치 지금은 이렇게 이해 안 합니다. 이렇게
목표치 계산해주고 막 예? 하는데 이게 이제 1시 28분에 찍고 선물이 231에서 그저 240대까지 날아갑니다. 폭락하다가.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시 기업정권 라이브 방송 채팅방 캡처한 겁니다. 이번에 수익이 오늘 선물이 22포인트 나왔다. 한 계약으로. 당시 한 계약이 50만 원 할 때입니다. 한 계약이 아니라 1피가. 그러면 이제 25만 원으로 바뀌었. 이해되십니까? 3시 5분이니까 장 끝나는 구간이죠. 당신은 3시 끝. 회원분이 오늘 제가 이제 실명은 지웠는데 선물 매매 22% 수익 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폭락할 때 하락으로 먹고 반등에 먹으니까요. 한 방향으로 먹은 게 아니라 일목의 장점입니다. 제가 지나간 것이지만 그 실시간 자료 보여드리죠. 그 다음 날도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날도 이제 9일입니다. 이런 지수가 8일날 장중에 7.4%가 있더라. 이는 종합지수. 떨어졌다 3.8로 돌렸고요. 9일날에 더 빠집니다. 종지수가 9.88 떨어졌다가 3.64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3.64까지. 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라 한값. 자, 이게 이제 선물지수. 8월 8일 날 마이너스 8.01% 빠지다가 3.88로 돌렸네요. 시가가 252, 저가가 231, 25포인트 빠졌다가 바닥으로부터 종가는 10포인트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당일 왔다 갔다 왕복 달리가 30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22포인트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9일입니다. 급락바닥 나온 날 장중에 9.62% 빠졌다가 218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232에 끝나니까 시가로부터는 약 19포인트 빠지고요. 20포인트 가까이 빠져. 저가로부터 종가까지가 한 10한 3포인트, 14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분봉을 보시. 그 전날 여러분 바닥 찍을 때 15분이 33이 돌아가고 30분 17에 돌아갔죠. 그 다음 날 30분 33이 11시 반에 온다고 제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이보세요. 아닌데. 여기서는 33이고 26. 26이네. 26 11시 반에 온다고. 제 기억에는 33에서 돌아갔다. 그 전날이 예. 이날도 쭉 돌아가는데 일목이 체감화됩니다. 돌아가는 11시 반. 제가 기억이 잘못. 30분 돌아가죠. 근데 또 뭐냐면 찍고 딱 돌아가는 순간에 현물정에서 어떤 놈이 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미 이제 좀 돌아서 있죠. 이런 걸 사이죠. 돌았을 때 빨리 돌아서서 이렇게 당일 뭐 예 이게 아마 장중 최저가는 아니 니케이 4%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홍콩 6.7. 낙폭구 지지 반등이에요. 자동 급식 뛰어. 폭락하고 도니까 이제 현물원자 이런 거 사면 살라고
요런 게 있었고요. 월봉의 위치 같은 거. 당시 뭐 과거에 뭐 하락 사례라든지. 아, 그러니까 그 전날 10 본봉이 33, 30분봉은 17에 들고요. 그다음 기죠. 근데 정확하게 11시 반 되기 직전에 돌아갑니다. 아무튼 여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선물 매도 치고, 예, 반대로 롱으로 먹고. 그걸 캡처 때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 당시는 이제 선물 가이드 하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게시판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원봉으로 보시면 날 아니 9일이죠. 11시 풍경이 바닥이네. 원본으로 보면 또 고점이 33입니다. 전전날 8월 8일 날 어디 갔죠? 8월 8일 날 장중에 원봉도 33이었잖아요. 요 눌리면서는 17이었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보면은 물론 30분하고 30분 26이라는 이런 것도 걸리지만 원봉으로도 33이 찍고 여기서는 26, 33. 하나 정리를 하자면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676 변화일 오고 단기로는 일봉에서 32, 32 대등수치 17 기본수치 오고 8월 들어서가 2일부터 무너져 내렸는데 그 하락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또, 예, 그 급락의 장중에 보면 30분, 15분, 5분봉 각각이 뭔가 시간마다 와가지고 폭락을 했다가 돌아가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목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장이 전에와는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게 폭락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으로부터 19년 3월 여기 눌림목 주고요. 이 미국은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시세. 엄청나게 올랐다가 저런 충격이 왔으니 그 주봉으로 한번 제가 풀어놓고 전에 으로 가볼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제저점에서부터 따지면 여기까지 131고요. 146. 그다음에 최근에 하면 좀 어폐가 있나요? 이렇게 49주 가까이 올랐고요. 마지막은 보면 이렇게 이제 7주 길이는 15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기 상승한 끝에, 예, PBR 1.1배 이상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드리게 맞았잖아. 그로부터는 이제 요 박근혜 정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9%대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 횡보를 해버립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만 이 정도 횡보 었죠. 이렇게 화려한 장을 주고 폭락했죠. 18년 금융위기 폭락을 주고 그 뒤에 각국의 노력으로 살려놓고요. 그래가 과열 붙으니까 여기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와서 가액 조정을 한 방에 시켜놓고 그래 놓고는
절반까지는 안 갔네. 전체상. 제가 오늘 녹화를 하면서 엄청 길게 했습니다. 45분 동안 떠들었는데 참고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투자 힘드시면 카페에 유료 회원 가입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일목을 공부를 좀 하세요. 네, 해보시면 원전 강좌를 보시거나 재밌습니다. 일목이라 하는 이론 자체가 복잡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